8년의 성남시장의 정책 수행과 3년의 경기도지사의 정책 수행을 보고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이니까. 울산 중심 본격 정치 토크쇼 정치날방의 김정호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울산시의회 윤덕권 의원입니다. 경선이 한참 진행 중인데요. 어제 왜 1차 슈퍼위크 끝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 지지율이 51.91%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님이 30% 조금 넘고 특기할 만한 게 네, 추미애 후보님이 네. 갑자기 이제 치고 올라오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추미애 후보님과 이재명 후보님이 지지층이 좀 겹치는 것 같아요. 추미애 후보님이 지지율이 좀 낮았을 때는 그냥 몰빵이다 이렇게 해서 네. 이재명 후보님한테 표를 주시던 분들이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 추미애 후보님 쪽으로 좀 돌아오실 것 같은데. 두 분 다 조금 추진력이 강하시고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에 또 누구보다 또 진정성 있게 추진하고 계셔서 상당 부분 함께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이재명 후보께서 과반을 득표하시고 결선 투표 없이 본선으로 가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혹 어려움이 있더라도 추미애 후보님께서 많이 도와주시지 않을까. 이재명 후보가 네. 대통령이 되었으면 하는 뭐 그런 개인적인 바람 혹은 캠프 내에서 꼭 이것 때문에라도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집권 말기인데도 불구하고 40%가 넘는 지지율은 지금 역대 대통령 중에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님을 보면 조금 개혁적인 어떤 정책에서 조금 이렇게 발목이 잡히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더 추진력 있게 과감한 결단을 내렸으면 하는. 너무 조심스럽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네.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인사라든지 네. 뭔가 확실하게 힘을 네. 좀 보여줬으면 하는 네. 이때 힘을 못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가끔 네. 들어서 네. 고구마 한 100개쯤 먹었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네. 언론개혁도 5년 연속 신뢰도 세계 꼴찌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것은 언론만 욕해서 될 게 아니라고 봐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언론을 그렇게 방치한 행정부도 혼이 나야 된다. 네. 그래서 네. 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됩니까? 네, 이재명 그 후보의 과감한 추진력, 결단력 이런 것들은 다음 20대 대통령으로 적합한 그러한 리더십이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가 슬로건이죠. 네, 네. 한다는 거는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팬이 굉장히 많은 네. 것 같아요. 이제 1차 슈퍼위크가 끝이 났고 네, 과반을 조금 넘었고 네. 2, 3차가 남았는데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갖고 있을까요? 네. 이재명 지사께서 이제 강원도 경선을 끝나고 이제 나오시면서 그 이제 지지자를 향해서 이제 이렇게 절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좀 진정성을 가지고 끝까지 그 국민들께로 다가가면 그 진정성이 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표장하거나 말해서 되는 게 아니고 8년의 성남시장의 정책 수행과 3년의 경기도지사의 정책 수행을 보고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이니까. 제가 알기로 시당위원장님이 네. 오늘 사퇴하셨던 정세균 후보님을 좀 지지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사퇴하시는 바람에 네, 그 후보를 지지했던 많은 분들이 네, 어느 캠프론가 혹은 네. 어떤 식으로든 지지를 표명하시고 막 하실 것 같은데 네, 네. 그걸 떠나서 울산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낙연 후보 지지세 혹은 네. 이재명 후보 지지세는 몇 대 몇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당원의 어떤 표심 외에 50% 이상이 일반 경선인단의 어떤 표심이 움직이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보여지는 그 모양과 비슷하게 51대 31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 당원들이 네. 조금 까칠합니다. 상명하복에 익숙하지 않고 그렇죠. 네. 네. 이게 도대체 뭐야 나에게 주어진 신성한 그 한 표를 누가 강제할 수 있단 말이냐 그러한 표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네. 뭐냐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네네. 울산 시민들의 여론을 파악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걸 좀 더
효과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네. 이런 걸 나중에 시의회에서 네네. 한번 논의해봐 주셨으면 네. 좋겠다. 그렇게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하겠습니다. 네. 경선이 좀 치열해지다 보니까 네. 동지로서의 언어가 네. 아닌 네. 거의 뭐 혐오스럽다 싶을 만큼의 감정이 보일 만큼 네. 날이 서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특히나 이재명 후보님이 네. 공격받는 지점에서 네. 예전에 그 욕설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의 표정을 봐서는 나중에 네. 경선에 이재명 후보가 되더라도 승복을 안 하고 다른 후보를 찍든지 이럴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네.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어떤 한 대목을 잘라서 보면 불편해 보일 수도 있는데 더 자랑하는 쪽에 이재명 후보의 훌륭한 부분을 더 칭찬해 가면서 그분의 정책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경선이 끝나면 원팀 하나 된다. 저희들은 당원과 국민들의 건전한 상식을 믿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님은 김어준 씨랑 대담했던 어떤 인터넷 방송이 있더라고요. 네. 사실 좀 감동이 좀 밀려오더라고요. 네. 야, 이게 초등학교 6학년 마치고 네. 소년공으로 출발해서 네. 이번에 왜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 DP 네. 그거 말씀하실 때도 내가 비록 군대는 못 갔지만 소년공을 하면서 그거만큼의 어떤 그런 그 구타라든지 가혹 행위들을 당했던 어떤 그런 문화 바꿔야 된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짠함이 밀려오는 게 뭐냐면 그 군대조차도 함부로 내한테 허락되지 않았던 어떤 이런 것 아웃사이더의 어떤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가치를 끊임없이 증명해야만 그런 요구를 받는 사람인 것 같다. 네. 너무나 가혹하게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 사람의 그 잘못, 그러니까 욕설이라든지 이것도 제가 그런 방송이라든지 이런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읽다 보니까 네. 왜 그 이재명 후보님 그 누님이 네. 왜 화장실 청소부를 하시다가 네.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것도 본인이 시장일 때. 네. 그리고 그 욕설에 원인 제공을 했던 그 사건 같은 경우에도 네. 시의 이권에 개입하려고 했던 것을 막는 과정에서 일어났단 말이죠. 네. 너무 그런 가혹한 잣대를 이 개인한테 대는 것은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급이 되는 사람들이 네. 하나하나 제거돼 나가는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네. 왜 이분은 그렇게 안 날아갈까? 혹시 저쪽이 이분을 너무 말랑하게 봐서 그냥 놔둬버리라?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며칠 전에 그 KBS 보도 보니까 네. 그게 전혀 아니었더라고요. 조폭 무슨 사업가 이렇게 네. 받고 있던 그 이준석 네. 그 국민의힘당 대표랑 이름이 똑같은 네. 그분한테 검사가 지속적으로 이재명의 잘못을 드러나라 막 이렇게 막 네. 그래서 거의 그 가족조차도 네. 박살을 낸 그러니까 검찰이 어떤 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정황이 너무 많이 드러나서 네. 네, 지금도 그 왜 김웅이랑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네. 사건들이 표면에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맞습니다. 네. 진짜 대한민국의 헌법 국기를 흔드는 최악의 범죄거든요. 네. 이거 힘있게 바로바로 대처하지 않으면 네.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네. 대한민국 헌법과 네. 진짜 법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좀 강한 어떤 대응을 정부 여당이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180석이나 가지고 있고 네. 대통령이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끌려다닌다는 느낌을 너무 네. 받아서 네. 가슴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이재명 후보 공약 네. 중에 네. 제일 마음에 드는 공약이 네. 있다면 기본소득 공약을 제일 마음에 들어 합니다. 울산시의회에서 기본소득 연구회를 작년 8월에 저희들이 단체를 설립을 했습니다. 2020년 1월에 청년 기본소득 조례를 제정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작년에 청년 기본 조례 안에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문을 기본소득은 지금 2016년에 성남시에
청년 배당이라는 이름으로 대학을 졸업하는 24세가 되는 나이에 있는 청년에게 1년에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청년 기본소득으로 지금 실시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후보께서는 2016년에 했던 그 청년 배당이 2019년에는 청년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경기도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2021년 이제 대통령이 되시면 전 국민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그러한 대선 공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재원이 늘 문제입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시면 청년들에게는 19세에서 34세 청년에게는 1년에 200만 원, 전 국민에게는 1년에 100만 원을 지급하는데 예산은 57조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원을 어떻게 할 건가를 이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탄소세를 걷어서 이제 기본소득에 지원을 하겠다. 두 번째는 그 국토보유세를 걷어서 이제 지원을 하겠다. 그 다음에 각종 그 낭비되는 예산을 줄이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제 국토보유세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보유세는 토지를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공시지가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보유세를 걷어서 이것을 엄청난데요. 기본소득으로 반발이 하겠다. 심할 것 같기도 네, 한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보면 국민의 90%는 세금을 부담을 해도 1년에 100만 원 받는 기본소득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토지를 가진 상위 10%만 조금 더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십시일반 이렇게 말할 때는 와 우리나라에 정말 훌륭한 전통이야 라고 말을 하는데 국토보유세 1% 좀 합시다 이러면 나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 가진 분들이 마음을 조금 더 배려한다면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지사님의 네. 기본소득 공약을 가장 좋아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쨌거나 지금 로봇이 전 네. 세계에서 대한민국에 로봇이 가장 많이 깔려 있다고 네.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기업은 부가가치를 어마어마하게 일으키고 우리나라 국토의 90%도 사실은 정부와 대기업들이 갖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경제가 돌아가려 그러면 네. 시장에 통화량이 공급이 돼야 되고 그 네. 통화량이 개인한테 어떤 식으로든 공급되지 않으면 네. 통화가 안 돌 거니까 그래서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에서 어쩔 수 없이 필수 불가결하게 일어나야 되는 일 아닐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은 아무래도 기업이 가장 많은 이제 역할을 담당하게 될 텐데 네. 기업이 그걸 좀 감안해야 될 것이 소비자가 소비를 안 해주면 기업은 살 수가 없잖아요. 어르신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기업한테 세금 이렇게 물리면 삼성이 다른 나라 가버리면 묻잖아. 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 돈 많이 버는 회사가 세금을 안 내면 어르신이 돈 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냥 웃고 마시는데 네. 이재명 후보님이 울산에 어떤 이익이 될까? 울산에 대한 이해도는 좀 많이 있으신가? 이렇게 네. 궁금하거든요. 네네. 10월 2일 날 불경 경선 투표가 진행이 되는 날인데요. 불경의 공약들을 다시 점검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혹시 저한테 또 공약을 주시면 또 전달을 해드리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울산의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민주당 당원들 그리고 시민들께서 여러 루트로 이제 울산에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대통령 후보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경기지사로 도정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주중에는 한계가 있고 주말에 지역을 다니시게 되는데요. 미비한 점이 없도록 저희들이 이제 울산의 세심한 그런 울산의 발전을 위한 계획들을 캠프로 도지사님께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왜 그 저 재난지원금 네네. 88% 뭐 90% 이러고 앉아 있잖아요. 네네. 뭐 하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고 경기도는 그 100% 지급하기로 네. 했죠. 대통령 되면 100% 네. 하실 거죠. 네, 청년 기본소득이 청년 나이나 조건이나 뭐 경제적 사정이나 이런 것들 따지지 않고 전체 청년에게
100%를 지급했고요. 그때가 이제 2015년 1월 때 박근혜 대통령 계실 때 또 보건복지부와 박근혜 정부와 굉장한 마찰을 가지면서 2015년을 준비하고 2016년부터 지급을 했는데요. 이재명 지사 그 후보님의 일관된 어떤 말씀은 무엇이냐면 전 국민에게 모두 줘야 된다. 이유는 고소득층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냉정하게 볼 때 그분이 제일 세금을 많이 냈던 분이다. 그럼요. 근데 그분에게 어떤 그런 혜택을 제한할 때 그분에 대한 어떤 상실감이나 또 그로 인한 또 어떤 이런 나뉘어짐, 내가 몇 프로 안에 있다든지 이런 불필요한 그러한 갈등들을 만들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또 더 고소득층에게도 부담한 만큼 충분하게 같은 동일한 혜택을 줘야 된다는 것이 이재명 후보님의 한결같은 입장입니다. 이번에 의료보험 가지고 잘랐잖아요. 네. 그리고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 일반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이 내시는 분들은 사실은 기여한 바가 더 많을 텐데 네. 같이 고생하고 네. 이렇게 못 받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네,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네. 어째도 나중에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그것도 네. 소득에 산출이 돼서 네. 다시 환수를 당하든 네. 네. 절차가 있을 네. 거란 말이죠. 네.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네. 저렇게 나누는지 나눈다고 자꾸 얘기하는 그 경제부총리 네. 그 밑에 태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일하시는 분들을 사실 어떤 일이 되게 하려 그러면 네. 물 밑에서는 오리가 이렇게 네. 하듯이 뭔가 수많은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에 실패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네. 이재명 후보가 네. 대통령이 되면 네. 돼서 한 3년쯤 지나면 네.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가 돼 있을까요? 이재명 후보님이 하시는 말 중에 만들어진 길을 잘 따라 걷는 것이 행정이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 정치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재명 지사는 지금 3년이 지나는 시점에서는 지금까지 본 어떤 대한민국 정책과는 완전히 새로운 정책들로 대한민국이 꾸며질 것 같고요. 저는 가난하고 어렵고 힘없는 사람들이 더 용기를 받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경제적으로 넉넉한 분들이 조금 더 많은 것들을 부담해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이재명 후보께서 잘 그분들과 소통하고 이해력과 설득력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우, 네. 뒷발언은 위험한 말이에요. 우리 토론할 때는 그런 네. 그 부정적인 네. 뭐가 나올 거는 일부러 빼잖아요. 네. 울산에 지금 보면 부유식 해상폭력 네. 그 규모를 잘 모르는 시민들이 많아요. 네. 그 부유식 해상폭력 발전 단지만 하더라도 울산시 전체 면적보다 넓더라고요. 네. 고려 원자력에서 나오는 발전량만큼을 네. 충당을 하고 있고 네. 그 한 기당 21만 명 정도 네. 고용이 이렇게 되니까 네. 지금 6기 정도 된다 그러죠. 네. 120만 명 가까이 고용을 유발한다고 하는데 네. 그런 정책들 네. 그다음에 수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현재 진행형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이 수소 관련해서도 울산에 좀 많은 보탬이 될 수 있게끔 네. 정책을 개발해서 이재명 후보님한테 마구마구 던져주셨으면 좋겠다. 네. 일단 뭐 네. 울산이 먹고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주신 말씀처럼 울산의 새로운 미래 산업에 대해서도 더 지속적으로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중심 본격 정치 토크쇼 정치날방 오늘의 순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